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속시원 내과의 임지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위궤양의 무서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치료를 해야겠죠. 네. 위내시경에서 위궤양을 발견했을 때 어떤 치료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위궤양은 이제 위내시경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위궤양을 발견하게 되면 원인이 될 만한 어떤 생활 습관, 약물 복용력 등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 검사가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원인이 될 수 있는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검사도 필수로 진행하게 되겠고요. 네. 위궤양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이제 치료가 중요한데요. 그 치료의 첫 번째는 원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서 생활 습관이 원인인지 혹은 어떤 복용하는 약물이 원인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원인이 되는 인자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의 근간이 되는 것은 위산분비 억제제, 요즘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 위산분비 억제제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약물 복용 중에도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 뭐 딴 음식,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위궤양이 악화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혈이나 깊어져서 뭐 천공 그리고 특별히 또 위암과 동반되는 위궤양의 경우에는 위 음식이 밖으로 배출되는 출구 쪽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위출구 폐색 등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적인 치료라든지 좀 더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궤양을 치료하고 난 뒤에는 위내시경을 해서 그 위궤양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위궤양이라면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는 것까지가 위궤양의 치료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어떤 균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은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들어는 많이 특히 봤어요. 요구르트 네.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암하고 위궤양 질환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보통은 우리 비위생적인 물로 인한 수인성 감염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감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궤양, 위암, 위의 림프종 이런 좀 더 중한 질환이 이제 되면 비로소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에 뭐 감염되었어도 이제 증상이 없고 뭐 내시경에서 그냥 가벼운 위염 정도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헬리코박터 치료는 약물 치료가 근간이 되는데요. 이게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위 속에서 견디면서 사는 균이다시피 일반적인 항생제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이제 병합해서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항생제 제균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균 치료를 하고 난 뒤에는 다시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분홍 검사로 균이 박멸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전 세계적인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인해서 제균 성공률은 치료 방법 그리고 나라별로 제균 성공률이 일부 다르게 보고되는데요. 대략 60에서 한 80% 정도는 제균이 되고요. 나머지는 치료가 안 돼서 2차 치료, 3차 치료 이런 추가적인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일단 제균 치료를 성공하게 된다면 재감염 확률은 5% 정도, 연간 약 5% 정도로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먹고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했다. 네. 다시 위궤양이 재발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있습니다. 위궤양 치료에서 근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치료가 근간이 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 치료인데요. 네. 기간이 보통 6주에서 한 8주 정도까지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6주, 8주를 다 복용하는 걸 좀 어려워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치료가 잘 안 되고 재발을 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점은 약물을 잘 복용하였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약물을 잘 복용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이 재발하는 위궤양에 대해서 고려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헬리코박터가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가지고 있는 이제 환자에서의 위궤양,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환자에서 위궤양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제균에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항생제 내성 때문에 제균 확률이 좀 낮다는 게 좀 문제점이긴 합니다만 2차 치료, 3차 치료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제균한다면 위궤양의 재발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다만 헬리코박터 균이 없는 위궤양의 경우에는 조금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생활 습관 그리고 약물 복용 가장 중요하겠죠. 그 약물 복용 생활 습관 개선을 잘 지키고 하고 있는지, 원인이 되는 약제를 못 찾았거나 아니면 계속 투약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점을 꼭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위암이 위궤양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견되었을 때도 이제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되겠고요. 추후에 추적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서 그때도 조직 검사를 해서 위암 세포가 부분적으로 있지 않은지는 확인을 해서 위암이 아닌 위궤양이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는 과정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예방적 관리에도 이제 재발하고 치료를 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6주 혹은 8주간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와 재발의 끝없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환자분들께서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주에서 8주, 사실은 내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궤양 치료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병원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약 먹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이렇게 자신의 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속시원내과의 임지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